안녕하세요. 땡빠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나이살이 내는 저만의 기준은 바로 명절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 후부터 매년 1kg씩 느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즐거운 한가위였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내용은 바로 심장재단 지원 방법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음은 언제나 어려울 수 있고 감도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은 저 땡빠와 함께 재단 지원 방법을 한번 뿌셔봅시다. 먼저 심장재단 홈페이지를 여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실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 또는 양식을 준비하고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심장재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심장재단 소개를 하자면 정식 명칭은 한국심장재단입니다. 1984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아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TV에서 심장병 아이를 위한 모금운동을 종종 방송했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수술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만 했었다고 하죠. 당시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데 미국에서 수술까지 시켜야 한다니 그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부담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심장재단은 국내 환아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해당 가정에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비 지원 이외에도 심장병 무료 강좌 및 무료 진료, 개발도상국 의료진 연수, 국내 의료진 해외 연수, 퇴원 환자 추적 조사 연구 등 조사 및 연구 사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선천성 심장병을 아이로 둔 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재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든든하시죠? 그럼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장재단에서 지원하는 수술 대상은 홈페이지 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심장 수술 외에도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질병의 수술 환자는 접수 가능합니다. 대부분 만 18세 이하에 해당되기에 소득기준 1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엔드 조건으로 두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기준과 순재산액 2억 7천만 원 이하가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른 접수 제한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이 되었다면 서류를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필요한 서류는 종합병원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수술 받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입원하고 간호사님이나 의료진들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출력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거주지 관련 서류입니다. 자가는 등기부 등본, 전월세의 경우는 해당 전월세 계약서, 무상거주인 경우 등기부 등본과 무상거주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조회 지역을 전국으로, 세목은 재산세, 조회 기간은 전년도부터 당해년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 관련 서류로 근로자의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12개월분의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의 경우는 사실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 명세서는 회사에 문의하시고 소득금액 증명원과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보장 관련 서류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및 기업가입자는 건강보험증 4번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은 회사 또는 지역가입 시 직접 수령받으신 보험증을 말하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 증명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지원요청서 또는 지원추천서입니다. 두 서류의 양식은 심장재단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요청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추천서는 병원 사회복지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이며, 역시 심장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조건에 맞게 출력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해야 하는 지원 요청서에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원 요청서 작성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요청서 작성에서 보호자님께서 아리송하거나 애매하다 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요청서 첫 페이지에 있는 재산사항 중 환자의 사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 하여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현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모든 사항이 서술식입니다. 서술식의 형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역시 정답도 없는 것이죠. 단지 진실되게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의료적 사항의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자녀가 최초 진단을 받은 내용과 출생 후 확정 진단 받은 사항, 그리고 완치를 위해 어떻게 수술과 진료가 진행될지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항 및 경제적 사항과 재단 지원이 필요한 이유의 작성 방법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가족 사항 및 경제적 사항을 기재한 내용이 바로 재단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함께 안내드립니다. 가족의 경제활동과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 수술과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함을 사실 그대로 적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 하여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줄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사정을 적어주시면 심사를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서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출은 팩스나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저의 경우는 인터넷 접수를 활용했습니다. 폰으로 찍어 메일로 보냈습니다. 심사는 화요일과 목요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접수 후 3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들 아시는 주의사항은 퇴원 전 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엘리아 입원 중에 병실 룸메이트가 다음날 퇴원을 하는데 정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원 결정을 받았던 터라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하니 퇴원을 하루 미루고 서류를 다음날 제출하고 바로 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다음날 정상적으로 퇴원한 적도 있습니다. 추가로 여쭤보시는 내용 중 지원 한도금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답니다. 초과분은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려워 보이시나요?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단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장재단과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전화 주실 때마다 엘리아 상태는 어떤지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님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